네, 정치여담 여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또 SBS 양만희 논소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비슷한 제안을 했던 데다가 대통령실도 긍정적이라고 회답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이에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의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아가자는 얘기니까요. 네, 곧이어 대통령실 역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먼저 박용찬 위원장님. 네. 이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불과 지난달 29일 열흘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자리에서 이 의대 정원 문제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입장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런 현실 인식, 엄중한 현실 인식을 지금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좋은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여야 의정 다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돌파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무척 위중하지 않습니까? 네. 20대 대학생이 100m 앞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지금 의식 불명 상태고요. 또 70대 근로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사망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되면 아마 이 같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응급실 환자 수요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게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서 지금 뒤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단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목적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은 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수단,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수단 자체가 금과 옥조인 것처럼 얘기해온 지금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에서 큰 실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냐? 응급실이 원활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국민들이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원활히 돌아간다고? 대통령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원활히 돌아간다는데 이것만 계속 떠오르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대파 시즌2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좀 잦아들 것이다. 잘하셨다. 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의사들과 대화를 하셔라.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사실 전공의들이 그 정치 쪽이나 정부 쪽 인사들을 거의 만나지 않으려고 해왔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박단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나서달라고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전공의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한동훈 대표한테 확보가 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최대한 설득 노력을 해서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이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주무는 장상윤 사회수석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장상윤 사회수석이 우연히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설명하러 갔다가 한동훈 대표한테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이 건의를 다시 받았다고 그래요. 네. 자, 오늘 뉴스 말미에 장상윤 수석이 직접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만 네네. 한동훈 대표의 재건의가 이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변화에도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논의 틀이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은 사실 그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이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는 합의가 쉽게 될 텐데 결국 의정이 문제겠죠. 그 정의 핵심이 결국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함께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소 크게 변하는 어떤 한 전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아직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뉴스 브리핑 2부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출연하니까요. 자세히 그때 논의의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 20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결을 같이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박용찬 위원장님,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자타공이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동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친윤계에서는 뭐 의원 연찬회 때 말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를 사실 훈계하듯이 결을 달리했었는데 이 친윤계에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진 배경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절박함,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현실 인식이 크게 작용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오늘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데에는 현재 응급실에 우리가 공보위와 함께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하지 네. 않았습니까? 한 2, 3일 정도 투입해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군의관들이 제대로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응급실 의료진과 호흡을 제대로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의료 장비, 기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군의관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들 지금 응급실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까지 지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역시 이대로 가서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현실 인식에 따라서 오늘 이 같은 입장을 엄중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김성희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가 좀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역할을 한 거는 맞지만 승부수가 통했다까지 뭐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할 건 아니다.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단호했어요. 근데 단호한 걸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급속하게 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을 지른 거죠. 국민들의 정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굉장히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증폭되는 게 눈에 보였다. 이것이 더 큰 요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것의 어떤 계기를 조금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네. 하는 것, 환경을 좀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압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양만희 논술위원. 네. 자 한동훈 대표 제안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상 같이 제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여야의 정협의체입니다. 네. 자 근데 여야 정까지는 뭐 다 동의한 거예요. 네네. 이제 문제는 바로 의사들의 참여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의사들이 과연 참여할까요? 사실상 지금 현대 상태 의사들의 이 응급실 이탈 그리고 전공의들의 이탈에 대한 이 국민적 반감도 아직 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보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의료계에서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25년부터 증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년도 수시 전형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하고 채널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원점 재검토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거는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럼 대통령실은 실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실 사이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 부분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계가 설득이 되면 협의체 구성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장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 이 부분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는 이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해결의 단초는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박민수 차관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모임인 천목회에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가 안 갔거든요. 네. 보건복지부 실장을 대립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민수 차관이 도주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노쇼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힘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보건복지부 장 차관에 대한 특히 차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사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또 의료계의 참여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요. 자 어제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한 번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장 차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말밤 8시 40분쯤 부사의 묘화가 40대 이상부가 세분이 40도가 넘는 60대 환자들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정말 기함할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이래 죽으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 응급 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저 박용찬 위원장님, 이 예. 야당에서야 뭐 장차관 문책 요구 항상 하는 거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여당에서도 장차관을 문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박용찬 위원장도 그런 입장이신가요?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정책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물꼬를 튼 건데 정책이 달라진다면 인적 구성, 인적 네트워크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현재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 네. 적대시 해온 그 점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총리께서도 전공의들이 가장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주호 장관도 6개월이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 방금 화면에 보셨습니다만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환자다. 뭐 이런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걸맞지 않은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민은 물론이고 의료계가 지금 상심에 젖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지금 하지 않을 경우 정책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로만 제로 베이스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생각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는 네. 그런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성애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 이주호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을 한다면 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용적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의 문제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갈등에서 대화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갈등 하는 동안 쌓여있던 불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소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단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대화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박문수 차관을 보면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과거에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말을 들어도 불신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대화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에서는 임무를 바꿔주는 것이 신뢰도 쌓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갈등 요소를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꾸는 게 상당히 실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